자, 어휘 추론 문제 접근법. 우리 강의에서는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접근법을 살펴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문제 접근법은 요령을 피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어휘 추론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 유형이든 출제자가 문제를 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요령을 피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 추론 문제는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의도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론 문제를 풀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에 맞는 어휘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출제자 의도예요. 자, 그리고 때로는 주제 표현 어휘가 답일 때도 있다. 이때는 앞뒤 문맥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문 전체의 주제가 표현된 어휘가 왜 답인 경우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문 전체는 하나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지문에 절대로 여러 개의 주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들이 학문적인 글쓰기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글쓰기 방식을 따르는 지문들에는 하나의 지문에 절대로 여러 개의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주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당연히 지문에 사용된 모든 문장과 모든 어휘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 말의 의미는 주제와 맞지 않는 문장 그리고 주제에 맞지 않는 어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모든 문장, 모든 어휘가 하나의 주제라는 이 문맥에 적합한 의도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는 어휘 추론 문제도 때로는 앞뒤 문맥을 벗어나서 글 전체의 문맥인 주제 표현 어휘가 답일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출제자의 의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어휘 추론 문제에 나타난 출제자의 의도는 저 두 가지, 즉 앞뒤 문맥에 맞는 어휘, 또한 때로는 주제를 표현하는 어휘를 추론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접근법을 참고하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In centuries past, 지난 여러 세기 동안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수 있다.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자, 일단 in centuries past 이렇게 시간 혹은 기간 표현이 나오면 일단 주목을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글의 전개, 즉 주제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기간 표현과 같이 쓰인 문장은 꽤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예전에 우리가 지혜를 얻은 대상. 그 대상은 바로 elders, 어른들이었다는 거죠. Today. 자, 앞문장에 in centuries past에 이어서 today라는 시간 표현이 나왔죠. 즉, 이 today가 이끄는 문장도 주제 관련 핵심 문장일 수 있다. The majority of the messages we receive. 우리가 받는 메시지의 대부분, 무엇에 관한 messag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메시지는 결국에는 앞문장에서 얘기한 the wisdom을 달리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wisdom은 come, 온다,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granny는 grandmother의 일종의 애칭이죠. 애정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긴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not, but, not의 but 비구문,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From advertising executives, 광고회사 임원들로부터 온다. 이 임원들은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한테 물건을 팔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인 이 광고회사 임원들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experience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elders의 지혜는 experience, elders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문맥상 적절한 어휘인가? 부적절하지도 않아요. 앞에서 언급한 삶의 지혜가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라는 문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앞문장 어디에서도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문장 어디에서도 이 experience를 쓰면 부적절하다는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적절성 여부는 그대로 남겨두자.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앞문장에서 in centuries past에 이어서 today라는 시간 표현이 나왔고 이 시간 표현들에 이어져 나온 내용이 주제가 똑같죠. 오케이? 즉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얻는 대상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시간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른들로부터 받았다면 삶의 지혜를 오늘날은 광고 메시지로부터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 표현이 이끄는 문장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주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한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우리는 불타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To purchase anything. 무엇이든 구매하고자 하는. And then. 그러면 the economy may collapse. 경제는 붕괴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왜 경제가 붕괴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판매자와 그 제조사가 망하겠죠. 판매자와 제조사가 망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들도 전부 직업을 잃겠죠. 직업을 잃으면 수입이 없겠죠.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못 사겠죠. 물건을 못 사면 또 제조사는 또 망하겠죠. 이렇게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또한 우리 삶에 만족을 하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만족시켜줄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의미죠. 처음 두 문장, 삶의 지혜를 얻는 대상이 어른에서 광고로 변했다는 주제가 그 시간 표현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고 방금 읽은 문장은 물건 구매 욕구 조건, 즉 satisfied 하게 되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burning desire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today가 이끄는 문장, 즉 오늘날 삶의 지혜를 얻는 대상이 광고가 되었다 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But if we are unsatisfied,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한 물건 중에 그 어느 것이라도 actually delivers, 실제로 제공해 준다면 the promised lasting fulfillment, 약속된 지속적인 충족감을 제공해 주면 이미 만족을 하면 물건 안 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subsequent sales figures는 어때요? 이에 따른 판매 수치는 당연히 rise가 아니라 fall 하겠죠. 오케이? 하락할 수 있다 라는 뜻이 와야 되죠. 그래서 rise 대신에 fall, drop, go down과 같이 하락한다 라는 의미의 어휘가 와야 문맥상 적절하다. 그래서 rise는 부적절한 어휘였다. 자, 이 문장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래요. 문맥에 따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허황된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맥에 따른 의미여야 하죠. 자, if we are unsatisfied라는 말에는 물건 구매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앞문장이죠. 앞문장에서 만족하면 물건 안 산다 라고 했으니까 불만족스러우면 그러면 물건 사고자 하는 구매 욕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족감을 준다 라는 말에서 충족감을 제공해 준다 라는 말에도 어때요? 앞문장에서 이미 만족하면 물건을 안 산다고 그랬으니까 이 fulfillment를 이미 제공해 주었다는 이 말에도 물건을 안 산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건 안 사니까 당연히 sales figures는 rise가 아니라 fall, drop, go down과 같이 하락한다라는 의미의 어휘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맞다. 자, likewise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앞문장에서 만족하면 아예 물건 구매 욕구가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이미 구매한 물건의 경우라도 만족감을 주면 물건 구매 자체를 안 했을 때의 만족감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판매 수치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likewise가. 자, 그래서 앞뒤 맥락상 rise는 부적절한 어휘이다. We exist. 우리는 존재한다. In a fog of messaging. 메시지 전달의 안개 속에 designed. 설계된 messaging. explicitly 명시적으로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설계된.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our behavior often shifts. 우리 행동은 종종 바뀐다는 얘기는 종종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In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그 방식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intended는 designed를 달리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앞문장에서 명시적으로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메시징을 설계해.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 의도된 대로, 디자인드 된 대로 우리 행동이 종종 바뀌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intended라는 어휘는 문맥상 적절하다. If you can be made, 당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충분히 열등감을 느끼도록 무엇 때문에 due to your yellowed teeth, 누렇게 변한 치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누가 만드는 거겠어요? 광고 메시지가 만드는 거겠죠. Perhaps 그렇게 되면 you will rush, 당신은 달려갈 것이다. To the pharmacy, 약국으로 to purchase whitening strips, 미백제를 구매하기 위하여. To purchase products를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광고가 당신을 열등감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당신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그러니까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광고 메시징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이 문장은 앞문장에서 광고 메시지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만들고 그 의도된 대로 우리 행동은 또 변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것에 대한 이해로서 그 문장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광고 메시지가 우리 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광고 메시지로부터 얻는다는 그런 주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The lack of any research whatsoever. 어떠한 연구의 부족, 그 연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연구냐? Correlating tooth shade, 치아 색조를 연관 짓는 것, 무엇과? With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와 연관 짓는 것은 is never mentioned, 결코 언급되지 않는다. 즉, 광고 메시지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동에 우리를 믿게 만들어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ack가 적절한 어휘인지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하루에 100번을 들었기 때문에 how to be happy,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것은 광고 메시징을 달리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 광고 메시징의 영향을 받아서 we spend much of our lives.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보내죠. Buying the necessary accoutrements. 필요한 장신구들을 사면서 보내요. 즉 광고가 우리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사놓고는 and feeling disappointed. 실망을 느끼면서 또 보내. 왜 실망하죠?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해서 inside the packaging. 그 물건 포장 안에서 삶의 만족을 발견하지를 못해서 실망을 하면서 보내. 왜 실망을 하죠?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광고 메시지에는 근거가 없다 그랬죠?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실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4번과 5번 lack하고 disappointed가 서로 문맥상 맞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한 어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물건이 충족감을 주면 더 이상 물건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떨어진다가 되어야 하는데 상승한다라는 의미 rise가 왔기 때문에 2번 rise가 부적절한 어휘다. 자, 그리고 지문 구성을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끄는 문장은 주제를 알려주는 핵심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in centuries past하고 today가 있었는데 in centuries past가 이끄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 대상은 어른이라고 했죠. 그리고 today가 이끄는 문장에서는 예전과 달리 어른이 아니라 광고 메시지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광고 메시지로부터 어떤 조언을 얻고 우리 행동에 광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 감정에 가져오는 결과까지 today라는 시간 표현이 이끄는 문장의 주제가 부연에 부연을 거듭하면서 지문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다. 물론 모든 문장이 다 주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장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표현 문장은 글 전체 주제를 명시 혹은 암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될 수 있고 이번 모의고사 30번 지문이 그 좋은 이해가 됩니다.